유사권역 종족권이 있습니다. 언어와 역사, 문화 등 공통 요소에 따라서 종족을 구분하는 거죠. 패트리 존슨이 이렇게 유사권역 종족권을 구분을 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화하는 거죠. 언어, 인종학적 종족. 뭐 당연한 거죠. 그 종족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무엇이냐, 공통 혈통이나 역사, 관습, 언어 등의 전통에 따라 정체성을 구분하는 인종 집단을 언어, 인종학적 종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종족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유사권역 종족권, 주요 문화권. 그러니까 신두권이라든지 불교권이라든지 뭐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주요 문화권 종족, 그리고 유사권역, 그 안에서 언어와 역사, 문화 이런 공통된 요소가 있는 종족을 구분시킨 것이 이제 유사권역이고, 그것을 다시 이제 언어 인종학적으로 다시 종족을 구분을 한 거죠. 공통된 혈통이나 역사나 관습이나 언어 전통에 따라서 정체성을 구분하는 인종 집단. 뭐 사회적 종족도 있어요. 공동관심사나 활동, 직업 등의 기초에서 서로 유사성이 보이는 동료들의 비교적 작은 집단을 의미하죠. 이거는 장기적인 교회 개척 목표로 연결되는 중간 다리로 예비 단계의 전도에 매우 중요한 어떤 종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동질 종족이 있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종족 운동의 대상으로 해서 충분할 만큼, 즉 복음화시킬 어떤 종족을 복음화시킬 만큼 충분한 대상으로서 동질성을 가진 최대의 규모 집단, 최대 동질 종족이죠. 이것이 이제 다시 세계 선교에서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 아까도 이제 유사권역이 나왔었는데, 자, 유사권역은 언어, 역사, 문화에 의하여 관련되고 보통 지략적 위치로서 토착적인 종족을 포함하는 커다란 집단이다. 이것을 패트리 존스턴은 이제 15개 유사 권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지요. 동아시아 권역, 남아시아 권역, 유라시아 권역, 라틴 카브리게 권역, 그 다음에 사하라 종속 아프리카 권역, 말레이 권역, 아랍세계 권역, 동남아시아 권역, 북아메리카 권역, 투르크 권역, 인도 이란계 권역, 아프리카 초승달 권역, 티베트 및 히말라야계 권역, 그러니까 유대계 권역, 태평양 섬 지역 권역, 이렇게 해서 15개를 유사 권역으로 정리를 한 거죠. 종족단이 있습니다. 종족단은 한 유사 권역 내에서예요. 한 유사 권역 내에서 종종 공통의 이름이나 정체성을 갖지만은 서로 간의 정치적인 경제 언어 혹은 이주 양식들에 의해서 서로가 구분되는 종족들을 포함하는 보다 작은 집단이에요. 보다 작은 집단. 그걸 종족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사 권역 내에 종족단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보다 좀 더 큰 것이 이제 종족 집단입니다. 종족 집단인데 서로가 하나의 공통된 유사성을 가진다고 인지하는 개개인들의 상당히 큰 사회학적 집단이죠.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는 복음의 이해나 수용의 장벽에 마주치지 않고 확산될 수 있는 최대로 가능한 집단입니다. 교회 개척을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족 집단 내에 다시 종족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뭐 인구 계층은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회 개척단 파견 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입양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작업인데 입양은 되었지만 구체적 사역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 개척팀이 파견 이전 단계의 미전도 종족 집단을 교회 개척단 파견 이전의 미전도 종족이다. 뭐 이런 용어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미전도 종족 관련 어떤 국제 단체가 있느냐, 어떤 국제 모임이 있었느냐, 어떤 국제적인 모임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 운동이 구체화되고 전략화되고 공유하게 되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냐,
가장 첫 번째가 여호수아 프로젝트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인 전략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지닌 지역교회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이 여호수아 프로젝트지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려는 전략으로서 모든 종족 가운데 교회 개척 설립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선교적 교회에서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대위임 명령을 순종하는 그 자료는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방금 이제 얘기했던 것으로 이런 자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템포리 지역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전 세계 우선적으로 복음화되어야 할 종족들 템포리 지역에 90%가 있다. 22억의 미전도 종족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맞게끔 1700개의 종족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운동이 일어난 거지요. 우리는 세계 모든 교회는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이런 어떤 선교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요. 템포리 지역에 1700개의 종족이 있다. 이것은 22억 인구다. 그리고 거의 이 사람들은 빈민들이다. 어려운 사람이다. 반드시 여기는 복음이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알았으니까, 프로젝트를 제공받았으니까 2000년도까지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양도 하고 또 선교 정장팀도 보내고 또 선교사가 가서 교회도 개척하자 하는 이런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이 여호수아 프로젝트이고 이것을 리스트한 것이 여호수아 프로젝트 리스트예요. 뭐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는 1994년에 최초로 수집됐었다가 95년에 다시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2000년도까지 전부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이런 운동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죠. 1980년도 에덴버러 프론티어 선교 컨설테이션에서 랄프 인터가 처음 제창을 하죠. 우리 2000년까지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이제 이것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죠. 그러고 이제 89년 1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AD 2000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계속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죠. 국제회의가 계속 열리면서 이것을 이제 운동으로 바꾸게 되죠. 운동으로 바꿔서 이제 20세기가 끝나기까지가 아닌 21세기까지 이 운동을 계속 발전시키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 21세기 위원회로 다시 바꿔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 지코이 95죠. 지코이 95가 1995년에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지코이 95 서울대가 한국 선교를 세계화했다. 그리고 2016년은 타겟 2030 25년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래서 1995년하고 2006년은 한국 선교에서 대단한 그런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84년이 중요하듯이 1995년, 2006년은 대단히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다. 1989년에 AD 2000 운동이 일어나죠. 이것을 이제 범세계적으로 확장하자 하면서 이제 다른 데는 이런 운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가능하다. 왜? 그때 한국이 막 이렇게 막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입양을 시키고 막 복음의 열정이 있더니 이 세계적인 이 미전도 종족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 AD 2000년까지 이 목표를 달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1995년 지코이 대회를 한국에서 하게 되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모든 선교 대회는 서구권에서 했죠. 그런데 최초로 비서구권에서 이것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재정을 다 지원했습니다. 다 지원해서 지코이 95 대회를 크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앵코이 대회인데 앵코이 대회는 지코이를 우리가 G를 N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한국선교전략회의 앵코이 셋, 앵코이 4, 앵코이 5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대회 이후에 이제 AD 2000 운동은 탄력을 받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회의가 확산이 되고 여기에서 바로 텐포리 창 주요 선교 지역임을 선언을 하게 되고 그 아래 이제 미더도 종족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개척이 탄력을 받게 되죠. 그러고 이제 한국은 이미 미더도 종족 운동이 1993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에서 더 이제 강조하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전도 종족 운동이 쭉 진행되고 오다가 또 새로운 어떤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암스텔담에서 2000년도에 이제 빌리그람이 주관한 복음전도 협약을 주관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테이블별로 이제 쭉 앉아서 뭐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71번 테이블에 각 나라의 어떤 코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선교 리더들, 선교단체 리더들이 우연히 거기에 8명이 다 앉았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왜 수없이 우리가 AD 2000이라든지 또 수없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이론도 나왔고 템포리도 나왔고 입양이란도 나왔고 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아직도 남은 미전도 종족이 있느냐? 이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 미전도 종족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심각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왜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제로 내놓게 되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21세기에 다시 한번 미전도 종족을 더 한번 이 전략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목표를 두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있는 것,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최초의 미전도 종족 개념을 가졌던 똑같은 개념이죠. 비자를 주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고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고 이런 지역들이 있다. 그럼 이런 지역을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느 층에 있는지, 템포리에 있는지, 어느 국가에 있는지, 어느 종족권에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러고 집중적으로 이때부터 연구를 하게 되죠. 그 연구한 걸 가지고 다시 계속 모이면서 드디어 FTT 운동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건 피니싱 더 타스크죠. 그러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 안에 있는 FTT죠. 이 운동이 이제 쭉 진행되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교회 개척단 파견 전 미전도 종족 내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니까 약 77개국에 639 정도가 있는데 10만 이상의 종족이죠. 1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 639 종족이 미개척 종족이더라. 복음을 듣지 못했던 종족이더라. 일부는 그렇죠. 교회 개척하기 힘든 지역이더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인도 북부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또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힌두 지역이라든지 강성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여기를 우리가 이제 FTT 지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은 미전도 종족대로 진행이 됩니다. 미전도 종족 내외 FTT가 나온 거예요. FTT는 FTT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S네트, S네라고 와가지고, 이제 미전도 종족이 좀 약하니까 다시 한번 미전도 종족의 운동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두 번 대회를 하게 되죠. 두 번 대회를 하면서 2006년과 2009년에 대회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하나의 비전이라고 보죠. 2009년에 이제 남미에서 콜롬비아에서 보고타에서 한 그 대회는 미전도 종족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과거의 개념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지 말자 이 뜻이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에스네 투 에스네 운동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 그런 어떤 이제 모임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됐다. 이런 용어, 이런 전략, 이걸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전략화되고 이 전략이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다시 개발이 되고 전략을 수정하고 어떤 전략은 그냥 묻혀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다시 기획했는지, 그리고 이게 세계 미전도종 선교 전략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서 한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이제 다시 살핍니다. 세계에서 선교에 큰 영향력을 미친 선교사 세 분을 선교회에서 뽑는다고 하면은 중국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개신교의 선교의 획을 걷던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바로 남미에서 사역했던 타운젠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국 미전도 종족이 어떻게 시작해서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미전도 종족 선교는 한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요. 세계 선교 전략이 미전도 종족 아닙니까?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 전략에 의해서 한국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표대로 이제 타운젠과 맥가브란, 그 다음에 랄프 윈터, 이제 이분들이 로잔 1이나 로잔 2를 통해서 구체화했고, 이것을 제3세계 선교 지도자인 토마스 왕이라든지 루이스 부시라든지 한국은 김중곤 목사님이죠. 이분들이 세계 미전도 종족 전략을 구체화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 미전도 종족 선교 역사와 이해라고 이렇게 제목을 둘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 미전도 종족 선교 역사는 서구에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구가 어떻게 미전도 종족 선교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카메란 타운제는 성경 번역 선교의 소속이죠. 이 사람이 이제 남미에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집단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집단에 맞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집단에 맞게끔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집단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북인도 사역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맥가브란이 소개됐지 않습니까? 선교사 아들이고 북인도에 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물론 맥가브란의 이 종족 운동,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같은 시기에 바로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서 도널드 렉가브란이 바로 족속 어떤 민족 그룹 단위로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많더라.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구성인 전체가 한꺼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어떤 동질 집단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밀리엄 타운제는 이제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 종족, 동일 종족에 맞게끔 성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이제 종족을 찾은 거고, 이쪽 맥가브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북부 지역은 다 종족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동일 집단을 찾은 거죠. 이제 이런 것을 두 사람이, 타운젠과 이제 맥가브란이 이런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받아서 1974년 로잔 대회 때 바로 랄프 윈터가 이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랄프 윈터가 이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처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도널드 맥가브라는 이제 히든 피플 그룹이라고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을 더 언리치드 피플 그룹 이렇게 다시 종합해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미저도 종족을. 랄프 윈터는 이제 이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이런 종족이 발견됐으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전략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전략에 동참해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랄프 윈터는 세계 정보 전략 센터를 세우게 되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서 1980년도 이제 1월달에 싱가포르에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로에는 기도 대회가 열리게 되죠. 이때 이제 2000년까지 미전도 종족을 다 복음화하자. 미전도 종족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AD 2000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 운동이라 21세기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가 이제 창설이 되면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 더 구체적으로 되죠. 그러고 바로 여기에서 지코이 95를 한국에서 하게 됐던 거예요. 지코이 95는 그 당시 이제 중국교회 연합의 가장 대표였던 바로 토마스 왕이죠. 중국분이죠. 로잔대의 총무였는데 토마스 왕과 아르헨티나에서 자랐던 루이시 부시 그리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표였던 김중근 목사 이 세 분이 제3세계 지도자들이죠. 서구권이 아니고 제3세계 서구 지도자들이 바로 지코이 95의 미전도 종족 운동을 더 확산시키고 이것이 이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루이시 부시가 바로 템포리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루이시 부시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고 이 템포리가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들어가지고 이제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지코이 95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약 200여 국가에서 4,000명이 모였죠, 한국에.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재정을 다 댔습니다. 다 돼서 이 대회를 했죠.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세계 비전 속에 함께하는 나라다. 한국은 오래전에 존 모트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시아의 선교의 등불이 된다. 세계의 어떤 선교 주도적 역할을 할 나라가 한국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했던 그런 대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프로젝트 같은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미전도 종족 운동을 구체화하자 해서 이제 교회와 또 단체 교단들이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시작된 입양부터 해야 되니까 입양 운동이 시작되고 그 입양의 대상이 템포리 지역에 있는 종족들 리스트에 맞추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계속 자료가 수정이 되면서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되는데 이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이 일을 했고 AAP가 이 일을 했죠. 한국 미전도 종족 운동본부죠. 한국 미전도 종족 운동본부의 초대 총무는 전호진 박사가 했고 2대 총무가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이 2대 총무가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조명순 선교사라든지 정부의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이렇게 저렇게 발전시켰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미국 세계 선교센터 랄프 윈터가 만든 거죠. 여기에서 대단한 많은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신뢰할 만한 정보와 국가별, 종교별, 권역별 어떤 리스트가 계속 여기서 제공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 선교가 미전도정적 선교가 나옵니다. 한국의 미전도정적 선교는 바로 지코이 95대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2000년까지 2000개 미전도종 종족을 입양하자 하는 결의를 잇따게 됩니다.